미 육군 산하 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에 미 의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진 배치된 미군이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에 집중돼 있어 중국과의 초경쟁에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큰 틀에서 미군 병력 최적화를 위한 조정을 추진하는 와중에 미 육군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연구소가 이러한 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 규모 및 성격에 변화를 주는 논리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당시 미 육군대학원 부설 전략문제연구소는 육군의 탈바꿈,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초경쟁과 미 육군 전구의 설계를 제목으로 한 보고서에서 중국과의 초경쟁에 맞는 전구 설계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육군을 포함해 미군은 창의적이고 공격적이고 변모하고 있는 중국과의 초경쟁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물리적으로 미국의 영내 지역적 태세는 동북아시아에 집중돼 있고 두 번째, 한국 전쟁을 효율적으로 치르기 위한 배치라면서 이런 태세는 중국과의 효율적 초경쟁에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 지역에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시설에 전진 배치된 미군을 집중시키는 것은 전략적으로 무책임하다면서 대부분의 전진 배치 미군 병력이 중국의 재래식탄도 순항미사일 등의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연구에 동원된 가정을 설명하면서 그중 하나로 이번 연구는 한국이 재래식 지상 방어에 더 큰 책임을 갖고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공약이 유지되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지속된다는 걸 가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 병력을 상대로 대규모 지상전을 위한 비상사태 요구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와중에 전시작전권 전환 및 한국군 현대화를 향한 진전이 한국의 자신감을 키울 것이라는 것을 가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군의 역량을 빠르게 확충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실패나 패배가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향은 미국의 결단력 있는 행동이 없으면 계속될 것이라며 신속한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파트너로 한국과 일본, 호주,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을 꼽으며 이들과의 관계 유지 및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들 각각과의 안보관계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장기적 이익에 중요하다면서 중국이 미국과의 긴밀한 안보 관계를 문제 삼아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 관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에 대응하면서 군사적 위협에 대해 공통의 인식을 갖는 동시에 강력한 군사적 유대를 가질 수 있는 케이스로 일본과 호주, 대만을 꼽으며 주일미군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대한 한국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고 보면서도 한반도의 안정에 현재 집중하는 것이 이해할 만하고 중국의 근접성 및 정치, 군사, 경제적 영향력이 있고 한일 간 긴장도 있어 한미연합군 전략의 포괄적 변모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재래식 전력이 줄어드는 동시에 대량살 상무기의 실전 배치가 이어질 것이라며 북한의 핵생화 항무기 및 운반수단이 미국의 정책 기반자들에게 가장 큰 전략적 차원의 우려를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이 같은 능력이 미국과 한국, 일본에 중요하고 잠재적인 강압적 지렛대로 기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 제시된 관점이 미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트럼프 측근인 에스퍼 국방장관이 육군장관이던 2018년 미국의 국방전략에 명시된 목표를 2028년까지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보라며 발주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의 논리가 주한미군 주둔 규모 및 임무 변화를 뒷받침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당시 주한미군 감축 관련 지시를 내린 적 없다면서도 전세계 미군 병력 최적화를 위한 검토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에도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중국과 여러 측면에서 가까운 관계라는 상황적 변수가 제기되어 있는 만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기 위한 빌드업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사실상 한국을 북한을 묶어두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고 중국에 대한 전초기지로 활용하면서 비용은 한국에 물리겠다는 심산인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 미 의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정강 초안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관계를 훼손했다고 지적하고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도 갈취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최근 공개한 민주당 정강정책 초안에 따르면 동맹 재창조 항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적들이 꿈꿔온 방식으로 동맹을 훼손해왔다며 그 결과 오늘날 동맹 시스템은 냉전 이후 최대의 시험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80여 쪽 분량의 이 정강은 당 정강위원회에서 승인됐고 대의원 우편 투표를 거치게 됩니다.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지만 초안 골격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초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정책을 비판하면서 그는 한반도 핵위기 와중에 동맹의 방위비 분담금을 극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인 한국을 갈취하려고 노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동맹이 안보 면에서 미국의 군사력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은 물론 일본, 유럽 동맹에도 방위비 분담금이나 국방비의 대폭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한국에 요구하는 방위비의 과도한 증액이라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일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과 맞물려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22일 미 하원 군사위의 국방수권법 초안의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8,5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초안의 표현 자체로는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내년 9월 말까지 적용되는 NDAA의 주한미군 규모가 적시된 것은 주한미군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로저스 하원군사위원장은 이날 2025 회계연도 NDAA의 위원장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로저스 위원장의 NDAA 초안에 포함된 한반도 관련 내용은 지난 회계연도 NDAA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2024 회계연도 NDAA에도 주한미군 규모를 28,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 정상이 작년 4월에 채택한 워싱턴 선언 등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외에도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미국 동부의 제3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다만 이번 NDAA 초안의 표현은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번에 공개된 것은 군사위원장 초안이라면서 현재는 예년 수준으로 들어가 있지만 향후 상하원 심사 과정에서 그때 상황에 따라 표현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미국 의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 3년간 NDAA의 주한미군 감축을 위해서는 사실상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2019 회계연도에는 22,000명이었으나 2020-21 회계연도는 주한미군 규모가 28,500명으로 상향됐으며 이 미만으로 줄일 경우에는 관련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됐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주한미군 감축 철수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2022 회계연도 NDAA부터는 지금과 같은 표현으로 정착됐습니다. 민주당은 파트너들과 상호 작전 운용성 향상, 방위 능력 강화 권장, 지역 안보 책임감 증대, 공정한 분담 기여를 위해 협력하겠지만 우리는 결코 폭력단의 갈취행위처럼 동맹을 대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이미 2006년 검증이 끝난 데다 군사전용 위성 보유와 고체 발사체 제한 해소로 전작권 전환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춘 한국은 이미 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006년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도널드 럼스펠트 국방장관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당장 한국에 전작권을 넘겨줘도 문제없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